단어는 옮겼어요. 선생님 근데 내일 수술 관리 해도 돼요? 내일 수질 관리가 잠깐만 너네 명단이 내일 수질관이 몇 시예요? 작은 있으면 아, 되게 죠 수질 관리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너가 원래 언제 한다고 했지? 토요일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토요일에 못 왔어요. 못 왔어? 네. 아니 카톡 한 번씩 얘들아 만약에 수일 관리로 와야 된다 하면 올 수 있냐고 물어보면 카톡 한 번만 보내면 내가 다 바로 해드릴게요. 알겠죠? 왜냐면 수업을 막 하고 앉아있다가 보면 살짝 까먹어. 내가 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일 관리 같은 거는 꼭 문의를 카톡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내가 이제 기록에 남아있으면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니까. 자 이제 진짜 가봅시다. 질문. 381번. 자, 첫 번째. fx라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a가 있죠? 네. 더하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gx라는 그냥 a의 x제곱이랍니다. 그래서 x가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f합성 gx라 g합성 fx의 최대값이 체크 최대값이 같다지고 얘는 첫 번째는 이거 같아. 이 a 최대 최소를 얘기했는데 이 a라는 게 문제집에 보면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나요? 작다라고 돼 있나요? 빨리 문제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1보다 크지 않은데 둘 다지 얘는, 그지? 그러니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 둘 다 푼다. 이거 조금만 잘 지워도 잘 쓸게요. 첫 번째는 a가 1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자 f합성 gx의 최대를 더하면 f합성 gx면 여기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a의 x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a의 x제곱을 그냥 대입하면 조금 지적을 하자니 그래서 라지 a라고 치환해서 대입할게요.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자, 2차식이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뭘 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를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다가 더하기 1이고요. 반하고 제곱하면 1 들어가면 되겠는데 마이너스 1이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1을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1,29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근데 조심할 거는 치환을 했으니까 이 치환한 i의 범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치환한 i는 a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a의 몇 제곱까지? 2제곱까지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근데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상태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애기 때문에 이미 얘는 어때요? 얘는 1보다 큰 애를 제곱한 거니까 1보다 큰 값이겠지. 얘는 1보다 큰 애를 역수치했죠. 뭐 예를 들면 2 같은 거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역수치하면 2분의 1이지. 그럼 한 2분의 1과 뭐 4 사이쯤이라고 보시면 편하겠네.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 이미 1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요 꼭지점일 때가 포함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최대는 언제인 거야? 2인 따라서 최대는 여러분들 애매하면 그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한 이 정도? 뭐 3도 좋고 4도 좋고 됐어? 애매하면 넣어보시면 되고 그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1은 a의 0제곱이죠. a의 0제곱이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a의 0제곱이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1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는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얼마야? 2가 최대가 되겠어.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쥐합성 fx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죠. 쥐합성 fx면은 a에 여기 x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돼요? fx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근데 fx가 보니까 저기 2차 함수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2차 함수네요.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a가 얼마나라는 가정을 했어?
1보다 크다는 가정을 이미 했지.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하는 빛인 거야? 증가하는 빛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의 최대라는 거 뭐가 최대일 때? 지수가 최대일 때로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지수가 최대일 때 뭐하러 계산을 두 번 하냐? 얘나 얘나 생긴 거 어때? 똑같잖아. 우리 활용하자고. 그래서 얘 최대값 얼마? 지수의 최대는 얼마? 2. 괜찮나요? 조금 더 디테일하자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2.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2 넣으시면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니까 a 제곱이 되면 되겠군요. 결론. 최대가 같았나고 생각하면 a 제곱이랑 2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얼마? 풀마 루트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근데 루트이면 1보다 큰 거 맞죠? 조건에 맞으니까 이건데 a가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는 잠깐만 이게 a 값들의 합이구나. 하나 더 해야 돼. 일단 체크해. a 값들의 합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최소 몇 개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아닐 거라는 얘기야. 하나 더 풀라는 얘기겠지. 하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해야 돼. 여기가 내셔니까 되게 또 좋아하는 것 같다. 약간 킥 맞는데. 자, 우리 여기서 좀 센스를 발휘합시다. 일단 다 지우고 다시 하긴 할 건데 아예 싹 다 리셋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 이거 두 번째만 수정할게. 두 번째는 a가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야. 그럼 감소하면 이 범위가요 2제곱부터 마이너스 1제곱까지로 바뀌기는 해요. 되니? 그러나 어차피 이 사이에 누가 있어? 0제곱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리도 없죠. 치환한 거 그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최대는 그대로 얼마인 거예요? 2예요. 그대로 재탕하시는 게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면 되게 문제 풀 때 편하겠죠? 이런 거. 그래서 첫 문제 풀 때도 잘 필기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다만 이쪽 두 번째는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필기는 그냥 둘 다 하시는데 왜냐면 이렇게 덮어쓰기 필기를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보실 때 헷갈려요.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판을 더 쓰시는 게 맞아요.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필기하세요. 알겠죠? 근데 여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번엔 얘가 뭐 하는 밑이야? 색깔 아예 다른 거 쓸게요. 녹색으로 씁시다. 이번엔 얘가 뭐 하는 밑인 거예요? 감소를 하는 밑인 거죠. 그럼 지수가 뭐일 때가 거꾸로 최대가 되면 지수가 소일 때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지워볼게요. 됐니? 그러면 지수 최소 찾으려면 얘를 완전적식 맞는데 완전적식 만들면은 사실 식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얘랑 똑같은 식을 쓸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면 이걸 활용했으면 되겠지.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남겠네. 우리는 뭐가 필요해? 최소가 필요하지. 그럼 제일 낮을 때는 여기가 제일 낮겠네.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2고요. 제곱하면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2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냥 다시 그리셔도 돼요. 알겠죠? 너무 막 그런 거에 하나하나 너무 재탕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애매하면 그냥 그리세요. 알겠죠? 오케이? 애매하면 그냥 다시 그리는 게 훨씬 나아. 알겠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얘는 여기가 뭐일 때? 지수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감소하는 함수니까 a가 지금 0부터 1까지죠? 감소하는 아이죠? 지수가 최소일 때가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어때 된다? 같아야.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가 되려면 a 제곱이 2분의 1대를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a는 원래 풀마 루트 2분의 1이지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고 했잖아 조국이.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돼요. 근데 둘을 뭐하라고? 더하래. 유리화 하시면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 아까 거 내경이 맞은 루트 2가 답이었는데 그치? 둘을 더하면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되게 번거로운 문제예요. 번거로운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더 풀면서 조금 번거로움을 좀 지워가면서 아 저거 좀 계속 나오니까 나 저거 그냥 챙겨놔야겠네 이렇게 푸는 센스 조금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지간히 풀면 쓸 게 좀 많아요. 두 판 써야 돼요. 필기 이상한 거 쓰시면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같은 필기에다가 두 판 쓴 거니까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질문 잘 해결되니? 이거 영상 보내면 왜요? 필기가 다 영상을 그러니까 영상이 필요하면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줘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선생님 뭐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내가 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기억이 사라져. 그래서 카톡으로 한 번만 딱 보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뭐 오늘 수업 보내주세요라든가 뭐 언제 수업이냐고 하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언제 수업인지가 좀 애매하고 단원이 궁금하다라면 선생님 저 뭐 예를 들면 지수함수 뭐 주세요 하면은 거기 찾아서 드릴게요. 알겠지?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첫 번째 한 번만 필기 잘하시고 두 번째 거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서 다음 3대 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알겠어요. 데이터가 안 나오고 근데 오늘 저기 뭐야 임재호 씨는 왜 이렇게 한숨을 푹 쉬는 거야? 뭔 일 있으세요? 아 비염이에요? 비염의 감성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물론 비염도 있겠지만 뭔가 이게 내적 심리적 무언가가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주고요. 3이 3번입니다. fx가 2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f2가 7이랍니다. 그러면은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7이라는 얘기고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14라는 얘기지. 그럼 f3을 구하라. 그럼 f3이면 2분의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찾으라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얘만 슉 하고 떼서 보시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단 전체 제곱 세제곱 한 거에다가 빼기 3배에 내가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여기 원래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배 ab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여기까지는 쓰시고 얘랑 얘랑 뭐 하는 거? 곱한 거라고 외우라고. 알겠니? 그럼 얼마야? 얘랑 얘랑 역수잖아. 곱하면 그냥 1이지? 아직도 이게 역수인 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복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은 얘네들을 뭐 한 거? 뭐 한 거. 자, 우리의 궁금증이 나타나서 나 이것만 알면 다 알겠네. 아, 이것만 알면 되겠네. a 더하기 a분의 1만 알면 되겠네. 이렇게 찬찬히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되니? 근데 안타깝게도 저게 바로 있지는 않고 얘가 대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본인이 곱셈공식 쓰는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궁금한 거잖아. 그럼 잠깐 그냥 m이라고 봐. 그리고 내가 아는 재료가 얘잖아. 그럼 제곱을 해야겠네. 그치? 제곱을 해. 제곱을 하면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많은 학생들이 특히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 많이 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곱한 게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근데 얘네들을 곱하면 그냥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1이 2개가 필요하니까 더하기 2 써주시면 돼. 그게 m의 제곱이라니. 근데 이게 또 얼마예요? 이게 14잖아. 그럼 14 더하기 12하면 16이네. 그럼 m은 얼마 나오는 거야? 풀마 4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양수라고 문제집에 나와 있지. 문제집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a 양수래. 맞지?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겠네. 역수치에도 양수인 건 바뀌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m은 얼마? 4를 보시면 돼요. 오케이? 끝났네요. 여기다 4는 되겠네. 4는 4. 그럼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하니까 64에서 12를 빼서 52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는 2가 있죠? 그래서 26. 한 템포 됐으면 서윤우가 다 없는데요? 이거 할 뻔했네. 그치?
너 여기까지 올라왔었지, 너 여기까지. 목소리 나오기 직전 소리가 나왔어. 됐어요, 아저씨? 네. 사실상 이거는 함수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그 뭐야 지수 처음 배웠을 때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 선생님이 함수 자체, 그 정점 찾고 점근선 찾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 외워야 한다. 알겠어? 넘어갑니다. 또 몇 분? 327분 367이요? 27일 20분이네. 얘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혹시 문제점 파악했어? 슬퍼.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거 막 신경 쓰면 더 심해지니까 그냥 코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요. 알겠죠? 뭐가 문제인 것 같아? 327번은 질문자. 전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는지가 문제인 거야. 근데 그걸 묻는 거야. 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 선생님 보기 이렇거든. 거기에 밑이 A랑 B가 있잖아요. 근데 밑이 그래 지수함수 그래프는 사실은 진짜 별게 없어. 아니 이게 증가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는 건 다 아니야? 모양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지금 뭐야? A랑 B랑 A가 B보다 큰 건 아는데, 맞아? A가 B보다 큰 건 알겠는데 문제는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보는 거야.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 알겠어? 아까 그 최대가 같다 문제 있잖아. 여러가 질문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의 포인트죠. 얘가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하는 애인지 감소하는 애인지가 모르니까, 그지? 둘 다 풀었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지수함수의 그래프 비교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정점 점근선은 어차피 똑같잖아. AX의 기본 꼬라지니까 BX, 그치?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전에 써드린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라는 건 정점이 있고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증가냐 감소냐가 있었잖아. 그 다음 뭐 정역 치역인데 이건 그렇다 치고. 부담스러워요. 윙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해버리는 걸 나는.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꼬라지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정점 똑같죠. 점근선도 똑같죠. 그럼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뭐가 남아? 증가냐 감소냐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냉정하게 문제를 보셔야죠. 이걸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보다 더 중요한 거. 알겠지? 오케이? 그 와중에 이제 뭐 틀어지고 뭐 하고 이런 해프닝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 실력이 보다 는다. 아 맞다. 너 그러고 보니까 지수함수 받으러 와야 되겠다. 그치? 이거 한 번만 더 챙겨줘. 선생님 저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주면은 바로 할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32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첫 번째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 됐어? 다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 그려서 하나하나 다 그려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내가 뭔지가 몰라. 이게 클지 작을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마. 둘이 다 하는 거야. 수학. 알겠어? 물론 이제 풀다 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때는 안 되겠네 하면서 빼는 게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얘처럼 너무 두루뭉술하죠? 밑이 A에 밑이 B면 두루뭉술한 것들은 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편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럴 때 좀 헷갈리면 이게 늘 얘는 3분의 1하고 얘는 뭐 2분의 1 넣어서 좀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그릴 거예요. 선생님 왜 그려요? 거기 여러분들 문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부등호 있는 거 보이세요? 크냐 작냐 비교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넘어오면서부터는 크다 작다를 우리가 직접 비교할 수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야. 초등학교 때나 3이 커요 5가 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고등학교 와서 이게 뭐 3이 커요 5가 커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겠니? 뭘 물어보는 거였어? 크기 비교는 직관적으로 돼? 안 돼? 안 되는 걸 물어볼 거라고 바쁘잖아. 그럼 뭐에서 물어봐야 돼? 그래프 그려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두 그래프 이렇게 있어. 만약에 쓰지 마 이거는. 이렇게 x가 a일 때
누가 크나요? 하고 물어보면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에 있죠? 얘가 얘보다 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하는 대소 비교는 그래프로 해서 그런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도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감소하는데 좀 헷갈리시면 그냥 나는 이렇게 그리는 편이야. 정점은 어차피 1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1을 넣으면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지. 그래서 선생님이 A는 연두, 그 다음에 B는 주황으로 고정되게 그릴게요. 색깔 헷갈릴 테니까. 그래서 연두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애라면 주황이는 더 낮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됐어? 3분의 1이니까.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점을 기준으로 하는 크기가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서 낮으면 정점 다음에는 커지는 거 거꾸로. 그것만 유의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좀 더 크게 그리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두 번째. B는 1보다 큰데 B는 1보다 작은데 A만 1보다 클 수도 있겠지. 이런 경우에는 한 놈은 A를 연두로 그리죠. A는 증가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B는 감소하게 그리시면 돼요. 괜한 팁이긴 한데 보통 나는 모양을 맞춰서 그리는 편이에요. 저하고 똑같게. 웬만하면.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조금 편한 게 문제 등호가 있어서 선생님이 참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겠죠? 세 번째는 B도 1보다 크고 A도 1보다 큰 겁니다. 둘 다 정점 0을 지날 테고요. 뭐 예를 들어서 B가 2면 A는 3이다 치자 이거야. 괜찮아? 그럼 헷갈리면 1을 넣으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니까 이게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황이는 그거보다 좀 아래에 있으셔야 되겠지. 그래서 연두를 먼저 그리면 뭐 이런 느낌일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주황이는 미안해 조금 낮게 그릴게. 주황이는 좀 낮게. 대신에 여러분들 정점 기준으로는 뒤집혀야 돼요 저희가. 그것만 주의. 정점의 포인트예요 이게. 정점을 좀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 똑같은 건데 선생님 여러분들 좀 구분 좀 잘 가라고 조금 드라마틱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주황색으로 살리고. 이거 괜찮아요? 자 문제로 가봅시다. n은 여러분들 양수예요. n은 양수랍니다. 그러면 fngn이라는 건 일로 오세요. 여기가 x가 n이라 칩시다. 됐어요? 그럼 얘가 fn, 얘는 gn인 거예요. 주황이가 g였습니다. 됐어요? 그럼 fn이 g보다 어때? 크지? 자 여기가 x가 n이라고 칩시다. 됐니? 그럼 얘가 연두가 fn, 노랑이 주황이가 gn입니다. fn이 크고 gn이 작죠. 이거예요 대소비교 우리는. 고2의 대소비교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애초에 손을 못 대요. 근데 그래프 그리면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됐어요? 자 n이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이게 xn이에요. 그럼 이게 fn, 이건 gn이에요. fn이 크죠. 인정? 질문자 괜찮아? 네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르지 푸는 게 지금.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니은 가보자. 그 기억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니은은 fn이랑 gn이랑 fn이랑 fn이 gn보다 뭐가 돼? 작대. fn이 g-n보다 작대. 그러면 야 이게 n이면 마이너스 n은 요쯤에다 그리자. 여기가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럼 이건 fn. 요거는 g-n.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g-n이 더 크죠? 문제가 g-n이 더 크면이네, 그치?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큰가요? 위에 보셔야죠. a 물어봤으니까. a가 1보다 큰가요? 아니죠? 초장부터 망했네요, 이거는. 오케이? 니은 틀렸죠? 초장부터 틀렸죠? 그 다음에 비교해 가겠습니다. fn과 g-n이 같으면인데 얘들아 이건 아까 했잖아. 여기 fn이고 여기 g-n인데 안 같죠? 전혀. 같을 수가 없어. 이쪽으로 볼까요? 야 이게 fn이면 요게 fn이면 g-n은 여기가 g-n이야. 괜찮니? 같을 수가 없어.
괜찮지? 그럼 fn이랑 g-n이 같다라는 건 여길 얘기하는 거죠? fn이랑 g-n이랑 같대요. 내가 모양 좀 못 맞췄는데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둘이. 괜찮아요? 그럼 문제가 뭘 물어보셨을까? 이때 Gn분의 1이랑 G-n분의 1이랑 같냐고 물었는데 얘들아 이거 높이가 같으려면 내가 이 모양을 잘못 그렸는데 좌우가 모양이 어때야 될까? 여기도 칸이 n칸이고 여기도 n칸이잖아. 근데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주황이랑 연두랑 생긴 게 정신 챙기세요. 주황이랑 연두랑 생긴 게 어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같게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돼요. 아 똑같게 그려야겠구나 이렇게. 됐어? 그럼 양쪽의 모양이 같으니까 n분의 1 루가랑 마이너스 n분의 1 루가 또 어떻게 써요? 당연히 같겠지요? 네, 그래서 디귿은 참인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리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 혼자 풀 때는 쓱쓱쓱쓱쓱 하고 그려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그림 그리는데 손 몇 개 쓰지도 않아요. 알겠니? 쭉 체크하세요. 요런 거에 좀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넘어갑니다. 네. 찾으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해보세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몇 번이야 말을 해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네가 골라 그건. 예? 이거 생각보다 쉬워서 상처받을 텐데. 아 그럼 9번. 얘도 상처받을 텐데. 네. 뭐 둘 다 뭐 상관없으니까 할게요. 터프죠?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랄 텐데. 36번 해주세요. 36번이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다 쉽습니다. 둘 다 쉬워요. 알겠어? 아는 보자, 아는? 쌤이 어려웠어. 나도 어렸으면 좋겠다고? 너무 얄미웠니 방금은? 이게 y는 3의 x제곱이고요. 그다음 여기 위에 뭔가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위에 뭔가 b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비율이 나오면 체크하세요. 닮음을 쓰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체크에 같이 닮음. 근데 닮음을 활용을 하면은 삼각 도형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닮은 비랑을 이용하려면. 제일 무난한 게 수선의 발 내려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신 거예요. 모양이 조금 안 맞다니 이번에. 이렇게 좀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렇게 올립시다. 그래서 1대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줘. 뭐 별것도 없어요. 보조선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야,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이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겠지, 좌표가. 그럼 이 길이는 2알파 이거 하겠고. 어디가 알고? 이 길이 모르니까 알파라고 가지고 모르니까 문자로 놓은 거예요. 괜찮니? 그럼 얘는 그걸 두 배 해야 될 거 아니야. 닮은 비를 활용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문자로 놓을 때 놓더라도 뭐 어떤 문제는 다 따로 놔야 되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세팅이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게 그때 다르니까 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선생님이 자꾸. 알겠죠? 자, 그러면 좌표를 세팅을 하면 A부터 할까요? A라는 점은 마이너스 알파 콤마 됐어요? X에다가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알파 넣으세요. 그래서 3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에요. 그리고 B는요? 2 알파 콤마 3에 2 알파 제곱인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괜찮니? 근데 문제님이 뭔가 힌트를 줬겠지? A의 Y좌표가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3분의 1이래? 알파는 1이네. 그거 상관없냐? 마이너스 1, 3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괜찮죠? 얘는요? 2, 여기다 2 1은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네? 9, 컷. 야, 제곱도 더 쉽네? 그지?
알았어. 근데 해보라는 거야. 무슨 좀 어렵다 하지 말고 알겠니? 열어볼만 하다고 이 정도. 알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해보라는 건 맞춰라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지지고 볶아보고 오라는 얘기야. 망해봐야 감흥이 오거든.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자꾸 말하지만 비율 나오면 아마 선생님 저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을 겁니다. 닮은 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팁. 넘어갑니다. 질문해요. 이 최하 200 어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45요. 참고로 선생님이 만약에 아까 335를 안 하고 가지 않았냐? 근데 해보고 안 되겠으면 또 질문하세요. 내가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해보라는 거야. 한번 들이밀어 보고 아 뭐야 이거 문자를 몇 개 쓰라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문제점 파악을 좀 하고 알겠니? 뭐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건 알아야 해결을 하는 연습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항상 통으로 배우는 연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잠을 자는 것도 모자라 지금 윙크를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확 눈을 확. 자, 345번입니다. 그럴 수 있어. 3, 4, 5번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자, 얘들아 이거 필기 하나만 좀 할게요. 저번에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자. 선생님이 y는 x제곱이랑 y는 2x제곱이랑 이거 쓰지 마. 모양이 같다 그냥 다르다 보니 이거 했나 우리? 안 했으면 그냥 생각해봐. 이거 뭐야? 같긴 해다르긴 얘기해. 함정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같아야 달라요. 달라야 너 다른 거 맞지? 달라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좀 더 말하자면 얘는 좀 이렇게 너무대대한 애고 얘는 좀 날씬한 애예요. 됐어? 그래서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라는 건 모양을 결정을 해요. 근데 지수함수는 아니에요. 됐니? 지수함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는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이랑 y는 2의 x제곱이랑 이거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미 뭐 밑밥은 다 깔았으니까 당연히 달라요라고 하긴 다르지 않아요. 여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참고로 미리 던질게요. 그냥 같습니다. 모양이. 왜 그러냐면 얘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럼 뒤에 더하기 2 붙으면 되는 거잖아. 지수함수의 특성입니다. 체크. 됐어?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 밑이 달리는 이유 3이면 이유 3이면 여기다가 얘가 밑이 지금 2잖아 현재 2 그치? 그럼 로그 2에 2를 붙여.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지. 그래서 밑변환 공식으로 얘랑 자리를 바꿔. 그럼 어떻게 돼? 2에 로그 2에 3이 되겠지. 곱하기 2에 x제곱이니까 2에다가 x 플러스 로그 2에 3이 나와. 결론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는 거야. 이것도 밑이 같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 알겠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 자, 우리가 앞으로 지수함수 가장 복잡한 꼬라지로 보면 이런 꼬라지일 거예요. y에다가 k 곱하기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심지어 지수 앞에도 무언가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괜찮니? 그럼 여기서 m 같은 경우나 n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x축 평행, 하나는 y축 평행이겠지. 그래서 필기하세요. 얘들은 평행 이동의 요소예요. 이거 했어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 입은 넣어주시고요. 아랫입술이 코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이 K 같은 경우도 평행 이동에다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대칭 이동의 요소까지 섞였긴 해요. 됐어? 참고로 이 부호, 대칭 이동은 부호가 결정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 했구나.
했었나 그치? 그래서 이거 내가 4의 뭐 이것이 이거는 모양이 같은 겁니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 같기도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미리 좀 알아두고. 그럼 345번에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인데 자 선생님처럼 여기를 지수로 이거 로그 붙여서 변형하는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세요. 얘는 y는 2의 x제곱에다가 x축 방향이 얼마만큼? m만큼 평이동이니까 x-m 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맞니? y축 방향은 얼마만큼? n만큼 평이동이니까 여기 y 대신에 y-n을 넣으시면 n은 넘어가서 플러스 n이 되겠지. 평이동 측정하는 거죠. 얘를 2의 x제곱이 혼자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2의 마이너스 m제곱이랑 곱하기 2의 x제곱 바꾸면 모양이 같아지겠네? 맞나? 그럼 얘가 얼마라는 게요? 이게 3이라는 거고 이게 4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3이다. 마이너스 m제곱은 로그 밑은 2고 진수가 3이래다. 그러면 m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와 밑이 자리가 바뀌면 된다.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마이너스 로그 2의 3 소리 됐어요? 끝났네요. 아 n의 m제곱이야. 또 시킨 거 그렇게 맞네요. 자 n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4의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라는 얘기고 2분과 2분은 자리가 바뀌시게 되면 마이너스 3배 로그 2의 4가 되겠고요. 이게 2니까 됐어요? 3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겠고요. 9분의 1 연산 연습 로그 이렇게 이어지는데 계산 느리다 연습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니? 연산은 그냥 꾸준히 계속하는 거야. 여러 번 참고로 이 단원만큼 선생님이 풀이하는 거 그냥 베껴 쓰고 넘어가시는 거 막 그 의미가 없는 단원이 없어요 여기는. 아마 엄청 차이 날 겁니다 옆에 친구들이랑. 됐어? 고쳤으면 집에서 다시 꼭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 그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야 그냥 필기하면서 막 이해가 막 되고 이래. 왜냐면 연습이 필요한 단어는 아니잖아. 이미 해봤던 연산들이니까. 뭐 너네들 다항식 전개하는데 연산 연습 필요 없잖아, 그지? 뭐 곱하기 하고 인수분해 이런 거 하는데 연산 연습 필요 없거든 별로.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새로운 숫자가 나오니만큼 하실 때 영혼 없이 베껴 쓰는 건 의미가 없다.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또 질문할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질문은 갖고 넘어가야죠. 되게 많은데 막 못 던지겠어 그런 거야? 알겠어. 이 유형 완전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몇 가지 더 얘기하셔도 돼요. 354요. 야, 이거 좀 은근히 너네 헷갈리게만 만들 만한 표현인데 엄청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가끔 등장해서 빡치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돼요. fx가 gx보다 크다와 fx1이 gx2보다 크다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비교하셔야 돼요. 사실 열 문제 중에 한 8문제 9개 얘기입니다. 아주 가끔 나와요. 근데 둘은 되게 달라요. 혹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는 똑똑이 본인의 똑똑함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눈새도 또 김수환 아니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어떡해 이 자식아. 동공이 반밖에 안 보인다 이 자식아. 지금 이제 좀 괜찮았는데 아까는 이러고서 하는 게. 너도 마찬가지거든. 너는 원래? 원래라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부등식 푸시면 돼요. 부등식 그냥 풀면 됩니다. 됐어요? 다 일반적인 부등식일 수도 있고 지수 부등식 혹은 뭐 로그 부등식 뭐 이런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 하면 됩니다. x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됐어? 근데 이 x1과 x2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얘보다 어떻게 커야 되는 거냐면 항상 커야 되는 얘기야.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x랑 같죠. 같은 x 상에서만 f가 더 크고 g가 더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뭐야 특정 지점에서 부등식을 풀어도 돼.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등식이야, 괜찮아? 근데 얘는 달라요. x1과 x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x1이랑 x2가 여기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항상 fx1이 그러면 한박상 gx1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커야 된다는 얘기는 x1에 뭐가 들어가든 얘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걸 되게 좀 심플하게 정리하면 항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럼 둘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얘는 계산하라는 거예요. 부등식 풀어. 계산해. 이해할 거 하고. 알겠어?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 하면 돼. 알겠지? 아니 뭐 예를 들면 2의 x제곱이 4보다 커요 이러면 됐지? 얘가 2의 제곱 아니니 그치? 그럼 x가 2보다 크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라는 거라고 부등식. 오케이? 근데 밑에는 어떻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보니까 항상 성립한 건 계산을 할 의미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지수 부등식이라는 지수 그래프라는 건 참 심플하다고 그랬죠. 점근선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다. 그지? 그러니까 이 크다 작다를 기준하는 정하는 기준은 딱 누구겠어요? 점근선이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진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354번에 fx는 2의 x제곱 더하기 k야. 얘는 그림이 애매하니까 앞에 잠깐 이따가 내보고 gx를 먼저 그립시다. g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이야. 얘는 정점은 0,5고요. 정점 어떻게 찾아? 지수가 0일 때 오케이? x가 0이죠. 그러면 0을 넣으세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3의 0제곱은 1이니까요. 계산해서 해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막 어버버거리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지? 얘들 알겠어? 기본적인 것들이 잘 돼야 좀 설명드릴 때 덜 어려워. 나 지금 정점도 못 찾는데 이러신 분들은 여기가 너무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됐어요? 이거 맞아요? 그건 누가 봐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야. 여러분들 냉정하게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끌고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괜히 너한테 민감하게 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점근선은 쉬워요. 점근선은 y는 6이에요. 지나가는 한 점은 더 찍으면 내가 그냥 x에다가 1 넣을게요. 1 넣으면 3이에요. 1,3. 자, 점근선이 얘는 x는 6, y는 6이랍니다. 그 다음에 정점이 0,5래요. 여기 0,5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찍어보자면 1,3을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은 쓱 지나가야 되겠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이런 크다 작다 문제에서는 사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관심은 없거든. 우리 이런 건 좀 알고 있지 얘들아. 자, 지수 덩어리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점근선 아래로 그리는 게 되죠. 당연하겠죠? 점근선이 6인데 거기다 빼기를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하는 게 계속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보다는 어디에 있겠어요? 아래에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보다는 어디 계시겠어? 위에 계시겠지. 오케이? 근데 그럼 점근선이라는 놈이 그 점근선은 되게 애매하게 이런 데 있다고 쳐볼까? 이런데? 쓰지마. 이거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은 그리지 않고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보여드리는 거고. 됐니? K가 이렇게 아래 있다고 치자. 6보다 아래 점근선인데. 이거 점근선 K건 괜찮죠? 그럼 이 점근선보다 얘가 위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떨 때는 얘가 크고 어떨 때는 하늘색이 크고 이렇지. 이러면 항상 크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이라 치자 이거야. 아 여기가 x2라고 치자 이거야. 그리고 여기가 x1이라 치자 이거야. 미안합니다. 여기가 x1이라 치자 이거야. 됐니? 그럼 gx2는 여기지. fx1은 여기지. 근데 얘가 얘보다 크네 거꾸로. 그럼 저걸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할 수도 있더라 이런 거야. 됐어? 여기서 x1과 x2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얘네들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커야 되는 거야. 제일 직관적 해석이에요. 이게. 알겠니?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전혀 해석 문제 풀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선생님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꼬라지 끝났다는 얘기지. 점근선이 이 아래로 깔리게 되면 어때? 위아래가 반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럼 항상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럼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겠어요? 6보다 x랑 6이지. 그럼 어떻게 그리든 상관이 없잖아. 그럼 x1, x2가 어디 잡히든 간에 누가 항상 크겠어요? f가 항상 크겠지. 이해됐어? 아, 점근선 K가 6보다 뭐해라 커라 되니? 근데 다행인 건 둘이 같아지더라도 되니? 점근선이 같더라도 한 놈은 점근선 아래고 한 놈은 점근선 위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등호까지는 어때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K는 6보다 커다. 아무나 아주 간단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알면 내가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그렇지. 됐어? 실질적으로는 원 그래프는 그릴 일도 아니에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진도 나가도록 하고 저번 시간에 로감 수를 조금 들어갔나? 아니 안 들어갔지? 미안한데 이거 몇 번까지 했는지 확인했을래? 10번까지 했어. 목 아파. 그래서 뭐 지키고 있어. 몰라. 그 비밀 같은 거 몰랐어.
버스나. 어려운 거 못.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할수 있어? 버텨봐. 이렇게 버텨봐 이렇게. 이게 안 해준다고? 응. 처음 보는 거 좋은데. 어느 줄 모르겠어.
여기인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없으니까 안 입지. 입을 어때? 그지 여기. 매트. 근데 뭐 흡사하지. 그때 모든 그걸 얘기해야지. 그냥 먹고 있지? 먹고 있냐고. 어차피 못해가. 나도 같이 알아요. 혼자 하지 말고. 나 촬영 안 끄고 왔구나. 아우. 얘들아 이번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알아서 넘겨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미안하다. 충전기만 빨리 가져올게.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나도 같이 알아. 혼자만 알지 말고 같이 합시다 좀.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로그함수 설명을 들어가 있고 로그함수는 참고로 지수함수랑 세트로 함께 외우세요. 알겠죠? 미리 스포를 하자면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어때요? 다 똑같이 따라가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특성이 비슷하다는 건 장점은 암기를 세트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둘이 은근히 헷갈린다는 게 단점이에요. 왜냐면 비슷하잖아. 비슷하면 오히려 헷갈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특성은 함께 외우세요. 알겠죠? 로그함수고요. 조용조용. 자, y는 로그 a의 x제곱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커야 돼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a도 밑도 0보다 커야 돼요. 밑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밑은 뭐는 안 돼요? 1은 안 돼요. 이 로그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 확인입니다. 조건 확인. 알겠어?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우리 뭐 늘 하던 대로 로그 2의 x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됐니? 자, 얘 같은 경우는 x가 진수다 보니 진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됐어? 그래서 x가 0보다 큰 값만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x에다가 일단 먼저 1을 넣어볼까요?
로그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0 되겠지. 그래서 1,0이 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넣으시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1이 되겠죠. 괜찮나요? 로그 2의 2는 1입니다. 안 보는 것들은 뭐지? 또 전해놓고 몰라요. 잘 보세요 좀. 그리고 대입도 하시고. 알겠지? 네, 3인 거 재미가 없어 패스할 거고요. 4로 가겠습니다. 4 넣으시면은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로그 값이 얼마가 돼? 2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2분의 1을 넣게 되면 2분의 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수 함수처럼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도 마찬가지로 지수처럼 진수가 1이 되면 항상 로그 값이 0이었지? 그래서 진수가 1일 때가 정점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 더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걸 그릴 거야. 근데 이건 그냥 그려도 되기는 하지만, 됐어요?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1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면 y는 로그 2의 x제곱이 되는 거고, 요 마이너스는 y에 붙여도 되겠네. 그럼 y에 붙이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좀 빨리 그릴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점 몇 개를 딱딱 찍어주면 1 넣으면 0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 넣으시면 거꾸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2 넣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4 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2분의 1 넣으시면 거꾸로 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괜찮나요? 하나만 딱 그리죠. 라스트. 핑크색으로 y는 로그 3의 x라는 애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x가 1일 때 또 0이에요. 똑같아요. 2는 재미없고 3으로 갈 겁니다. 3 넣으면 얼마예요? 밑과 진수 같아지니까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분의 1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점들을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이런 그래프 하나 봐요. 로그 함수는 밑이 커지면 거꾸로 더 낮아지는구나. 오케이? 알면 조금 편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볼까요? 무슨 함수랑 똑같아요? 그렇죠. 지수함수랑 똑같습니다. 지수함수랑 역함수 관계로서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동일하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와 무슨 관계라는 거? 역함수 관계라는 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지수함수의 특성을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첫 번째는 정점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자, 지수함수는 지수가 0일 때가 정점이었지. 로그 함수는 진수가 1일 때가 정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1,0이 정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점근선인데 점근선이 y축이 점근선이죠. 근데 y축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는 x는 0이라고 쓸 겁니다. 됐어요? 그다음 세 번째, 야 x가 2일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증가. 근데 연두색 보세요. x가 지금 1보다 어때? 작지? 그러니까 감소가 되네. 이건 지수함수랑 세트로 가져가시면 돼요. 밑이 1보다 뭐 하면?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 다음에 밑이 1보다는 작고 0보다 크면 감소함수. 여기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외로 중요한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은 여기 기본 구조가 x라서 너무 쉬워 얘들아. 그래서 정의역은 이렇게 외우도록 하자. 진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랬지? 이게 정의역의 조건이에요. 치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흰색으로 쓸게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계속 올라가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실수 전체가 치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이라는 애를 가지고 물어볼 거야. 자, 얘는 기본 구조인 방금 배웠던 y는 로그 a의 x라는 애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x-m이 들어갔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n이 추가가 됐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나 특성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배웠던 걸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됐니? 그래서 1번 얘도 정점이 있는데 원래 정점이 1이었죠. 근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맞네요. 그래서 정점은 1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정점의 y좌표가 원래 0이었죠. y축 방향으로 n만큼 올라간대요. 그죠? 그래서 y좌표는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수함수 때랑 똑같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런 애들 보면 되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 이런 애들? 식이 지저분해지면 헷갈릴 수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암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1 플러스 m이라는 걸 여기다 대입해볼까? x에다가? 그럼 뭐만 남아? 1만 남는 거 보여? 그래서 정점은 어떻게 외우냐? 진수가 1일 대로 암기합니다. 됐어요? 괜찮은 거 맞아요? 지수함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진수가 1일 때가 정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자, 지수 함수는 정점이 어떻게 됐죠? 뭐요? 네. 뭐가 0? 지수가 0 맞아. 조금 풀버전으로 해보세요. 알겠죠? 지수가 0일 때 찾으시면 되는 거고 로그 함수는 진수가 1일 때. 알겠어? 되게 미묘하게 헷갈리니까 좀 외워놓으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인데요. 점근선이 원래 x는 0이었죠. 근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네. 그럼 점근선은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거야. 근데 읽을 때는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점근선 x에다가 m을 넣어볼까요? 진수가 뭐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점근선은 어떻게 함기? 진수가 0일 때로 함기. 세 번째, 진단함수는 재미가 없으니까 안 쓸게요. 재미는 없지만 중요합니다. 됐어요? 심플해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재미가 없다는 거지 중요는 해요.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외워라? 진수가 0보다 뭐 할 때? 클 때로 외워라.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n보다 뭐 할 때? 클 때가 되는데 식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됐어요? 식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뭐야 지수함수랑 세트로 외우셔야 정점 점분선이 안 헷갈려요. 알겠니? 나중에 야 로그함수 정점은 뭐야 했더니 막 지수가 0일 때요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걔한테는 다시는 물어보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대답 잘할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고 알겠지? 대답을 잘해주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너무나 뭐랄까 평화가 생겨요. 마음의 평화. 내가 분노하는 거 점점 더 분노하는 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막 약간 살짝 걱정돼서 화가 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서로 평화롭게 가자. 나도 행복하고 싶어. 집에 가서 알겠지? 알겠어요? 풀적이 괜찮아요? 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하다. 세 번째.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기. 근데 이거는 참고로 지수함수 때랑 똑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정채민.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필요한 어떻게 뭐뭐 찾으라고 했었죠? 또 맞아요. 똑같아요. 같이 세트로 외워보니까 알겠지? 왜냐면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요. 이유는 별게 없어요. 알겠니? 특성이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점을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점근선 찾으시고요. 세 번째는 지나가는 한 점을 찾던가 아니면은 증가냐 감소냐로 빨리 휙 하고 보셔도 돼요. 됐니? 이렇게 되십니까? 자,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는
유형 13번, 유형 14번 여기 다 패스예요. 유형 12번, 11번 다 패스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 지수함수세랑 똑같아요. 대입해서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이런 거잖아.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있으면 이게 사실은 지수함수에서 배운 건 아니죠. 지수에서 이미 했던 거거든. 괜찮니? 로그도 마찬가지라서 선숙제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다음 시간 질문하시면 오늘처럼 다 받아들일 테니까 풀어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꼼꼼하게 꼭 질문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찍 끝나면 일찍 오는 것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2학년들은 그냥 남아서 10시 이후에 남아서 질문하고 가고 이런 시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 지금 너무 머신 분들은 좀 제외를 해야긴 하겠지만 그런 시간도 좀 챙기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질문을 다 못해서 못하신 분들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건 제외하겠지만의 대상은 항상 어떤 애들인 거야? 어떤 애들인 것 같아, 재민아? 제외하겠지만의 대상되는 학생들. 알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숙제가 다 된 학생들이죠. 숙제가 다 된 학생들은 얼마든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생님 좀 숙제를 다 했으니까 다음에 와서 질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좀 숙제가 다 됐으니까 이때 수질 관리에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지만 숙제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알겠지? 다음 주부터는 숙제 좀 신경 써서 해보세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그 페이지 쫙 넘어가서요. 어디로 가냐면 390번인데요. 안 풀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수함수 때 이미 해봤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하자면 자 그러면 로그 함수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는 심지어 일치야. 390번 해줘야 되는 거야. 미안하다. 그냥 단순하게 일치네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할 거고요. 얘를 할 겁니다. 기억. 제일 문제되는 애가 기억이거든요. y는 로그. 얘들아 이건 평행이동이나 이런 얘기는 없어. 체크해. 그냥 일치야. 그럼 일치라는 거 다 체크하시고요. 우리 함수가 서로 같다.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건 함수가 같다예요. 체크. 그래프가 일치하다는 건 함수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고1 때 배웠던 건데 그러면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혹시 그 조건 기억하는 똑똑이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부터? 함수의 시작이 뭐야? 정의역이야. 정의역 체크.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정의역이 같아. 그 다음에 모든 함수 값들이 같아야 돼. 이거만 빨리 한번 끝낼게요. 자, 기억해 보시면 그러면 y는 로그 4의 x제곱인데 잘 봐. 선생님 이거 틀린 건데 얘 틀려. 얘들은 달라. 참고로 기억은 답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풀 거야. 자,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2분의 1 나가고요. 여기 제곱은요? 2점 나가고요. 그럼 로그 뭐만 남아? 2의 x만 남죠? 그럼 약분하면 얘랑 얘랑 어떤 애예요? 같죠? 같은 함수네? 근데 왜 다르다고 할까? 쓰세요. 정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얘는 정역이 어떻게 돼? 진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정역이 여러분들 원식을 보셔야 돼요. 변형 다 하고 나서 보는 거 아닙니다. 원식이 x제곱인데 x제곱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지. 그럼 x제곱은 항상 0보다 커. 언제만 빼고? 0일 때만 제외하고. 근데 이걸 또 식으로 쓰자면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랑 또 x가 0보다 클 때가 나뉘어요. 그림은 다음 시간에 다시 그려드릴 텐데 얘는 그래서 그림이 양쪽으로 그려줘야 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림이 두 개가 나옵니다. 됐어요? 얘는 양수일 때 하나 보여요. 그래서 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숙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이거 다 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좀 뭐라고 할 테니까 유형 1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유형 17번까지만 숙제로 드립니다. 왜냐면 유형 17번까지는 로그 함수의 성질을 모르시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 로그 때 한 것들이야. 유형 17번 페이지는 73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왜? 뭐 할 말 있어? 지금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요.
밑에 지수는 역수치에서 나가고요. 진수의 지수는 그냥 나가죠. 분모 분자. 맞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야, 이거 한국에 먹으러 가니까. 가기 전에 먹어야지. 원래 아, 오늘만 먹어. 귀여운 거 같아. 여기 너 맨날 잘 앉을 거야? 나 싫어. 굉장히 잘하네.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나 원래 안 발라 했거든. 그러면 내 명가 너무 귀여워.